오신몽 장편 하드보일드 느와르 대련 10화 춘분 10-. 아성의 본거지인 폐건물에선 마지막 제물이 바쳐지려 하고 있었다. 누이가 죽음을 맞이한 이곳은 아성에게 영험히 깃든 성지나 다름없었다. 누이의 핏줄인 악어를 환생시키기에 더없이 적합한 장소였다. 제단이 있는 방 한가운데 벌거벗은 정연이 몸을 떨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붉은 맨드라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고 그 뒤에는 커다란 참수도를 들고 있는 악기 같은 아생이 서 있었다. 제단 앞에선 아성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제물은 정연이었다. 아생의 마음엔 아쉬움이 가득했다.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준 재영이나 정을 제물로 쓰고 싶었다. 그들을 찢어 죽임으로써 그만의 만족을 느끼고 싶었다. 또한 중국인인 정연을 제물로 쓰는 것이 의아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술에서 제물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중요치 않았다. 그저 영혼을 바치는 행위일 뿐이었다. 철제와 다른 한국인들을 죽인 건 단순한 복수심이었고 또한 비열하게도 공안의 관심을 덜 받기 위해 한국인을 골랐을 뿐이었다. 정연은 춘분의 자정이 오기 전 반드시 찢겨 죽을 운명이었다. 기도를 마친 아성은 아생에게 의식을 치르라 명했다. 아생은 참수도를 끌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공포에 질린 정연의 턱이 극도로 떨리기 시작했다. 아생의 참수도가 높이 올라간 순간 사당의 문이 벌컥 열리며 그의 신복이 뛰어들어와 소리쳤다. 황제가 배신했습니다. 곧 우리를 치러 놈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회장님 피하십시오. 황제는 이미 중경의 태자에게 여러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씌워 베이징으로 압송했고 그의 수족이었던 당 간부들을 거의 숙청했다. 그리고 각 지방의 공안 국장들에게 범죄 집단에 대한 긴급 소탕령을 내려 모조리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다. 아성은 모든 내장이 뒤틀린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는 고통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모를 음산한 괴성을 질러댔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충성했던 황제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그의 눈에선 피눈물까지 맺혔다. 지금까지 자신의 신점이 이토록 빗나간 적은 없었다. 황제는 그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 순간 아생의 눈에 보인 아성의 모습은 마치 야차로 변모하는 것 같았다.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성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본거지. 출입구 앞에서 재영, 정, 진, 용이 차에서 내려 각자의 총을 들었다. 고지어 드미트리가 바이크에서 내려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냈다. 드미트리는 정에게 윙크하고는 그대로 입구를 지키는 흑사회 조직원 2명에게 총을 발사했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이마가 뚫려 즉사했다. 마침 입구로 나온 또 다른 조직원 1명이 쓰러진 동료들을 발견하고 동료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자마자 드미트리의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다. 재영 일행과 드미트리는 입구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입구에 다다르기도 전에 수많은 총알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아생의 부하들에게도 공안 끈앞풀에게 넘겨받은 춘식의 허술한 총 여러 자루가 남아있었다. 조준없이 마구잡이로 날아오는 총알이었지만 엄폐할 곳이 없던 그들에겐 매우 위협적이었다. 엄폐할 곳을 찾아서 바닥을 기던 일행들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본거지 입구에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며 총질하던 흑사회 조직원들이 산산이 조각났다. 재영 일행이 뒤를 돌아보니 춘식이 RPG-7 유탄 발사기를 들고 있었다. 용이 기쁜 마음에 소리쳤다. 야 진짜 미사일 구해왔네. 춘식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내장 사장이가 구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춘식 옆에 있던 대세가 정에게 소리쳤다. 진표 형님 잘 계십니다. 근데 왜 내를 놔두고 왔습니까? 심히 섭섭합니다. 정이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다. 잔말 말고 따라오라. 거서있다 돼지기 십상이다. 모두 뚫린 본거지 입구로 뛰어 진입하기 시작했다. 포효하며 울부짖던 아성에게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아생은 급히 참수도를 든 채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성은 사당의 밀실로 들어갔고 정연은 그 틈에 주변에 있던 테이블볼을 대충 몸에 휘감고 방을 도망쳐 나왔다. 밀실에서 나온 아성은 오른손엔 권총을 왼손엔 장검이 들려 있었다. 천천히 걸어서 방을 나가려는 그의 발에 무언가 밟히는 것이 느껴졌다.
정연 앞에 있던 붉은 맨드라미였다. 짓눌린 맨드라미는 마치 황제에게 버려진 자신을 보는 듯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아성은 이 같은 상황이 본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뜻하지 않은 부정이 자신의 운명을 비틀었다고 단정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들의 죄다. 부정한 그들의 죄. 이윽고 아성은 자신의 결심을 조용히 읊조렸다. 이제 내 운명을 바꿀 것이다. 열송이의 만다라화가 만개할 때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아성은 머릿속에 지금껏 희생된 9명의 재물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들의 비명, 마지막 눈빛, 피 냄새까지 또렷했다. 그리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눈동자엔 빛이 없었고 미소는 입꼬리만 올라가 있었다. 그는 인간의 껍질만 쓴 망령 같았다. 그는 악이 서린 야차가 되었다. 아성의 본거지 안에는 아직도 40명에 달하는 부하들이 남아 있었다. 재영과 진, 용의 AK-47이 불을 뿜자 순식간에 7, 8명의 적들이 쓰러졌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반격했다. 일부는 총을 쏘고 일부는 흉기들을 던졌다. 다들 몸을 던져 피했지만 대세는 미처 피하지 못했고 날아온 도끼가 그의 가슴에 박혔다. 주저앉은 대세에게 자비 없는 총탄이 날아와 그의 살과 뼈를 터뜨렸다. 춘식은 대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울부짖으며 괴로워했다. 총탄이 빗발치듯 쏟아졌지만 춘식은 달려가 늘어진 그를 안고 오열했다. 대세의 죽음으로 감정이 격해진 재영과 용이 AK-47로 엄호 사격을 하고 정과 진, 드미트리가 돌격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정과 드미트리에 의해 순식간에 4명의 조직원이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진과 정, 드미트리가 엄호 사격을 하자 이번엔 재영과 용이 계단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빠르게 2층으로 진입하여 장악하기 시작했다. 드미트리와 정이 2층에 남아있는 잔당을 처리하고 있자 재영은 3층의 적들을 향해 엄호 사격을 했고 진과 용이 3층 계단을 재빠르게 올라갔다. 하지만 그때 계단을 오르는 그들 위로 화염병들이 쏟아졌다. 진은 재빨리 계단 옆으로 뛰어내려 간신히 화염병을 피했지만 용은 발밑에서 화염병이 터지며 불길에 휩싸였다. 불길이 용의 온몸을 집어삼켰고 그 비명이 건물 전체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는 불덩이가 되어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위에선 악귀처럼 미소를 지으며 아생이 서 있었다. 재영은 그의 독사 같은 형상을 보자 미친 듯이 AK-47을 난사했다. 하지만 곧 총알이 떨어졌고 벽 뒤에 숨었던 아생은 고개를 내밀며 총을 내던지는 재영을 보고 부하들에게 돌격하라 명령했다. 명령과 함께 조직원 10수명이 3층 계단을 뛰어내려와 재영에게 향했다. 재영은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그들에게 발사했고 앞에 달려오던 몇 명을 명중시켰다. 하지만 그들은 총에 맞은 동료를 방패 삼아 그대로 밀고 내려와 재영을 덮치려 했다. 그러나 2층의 잔당을 제압한 정과 드미트리, 옆 계단으로 떨어졌던 진의 합세로 그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그들을 제압하고 정은 아직도 불타 비명을 지르는 용의 머리에 권총을 발사했다. 용의 처절한 비명이 멈췄다. 재영과 진의 눈이 젖어들었다. 누굴 걱정하네. 살고 싶으면 쏘라. 정의 호령에 정신을 차린 재영과 진이 다시 총을 들었다. 그들의 엄호 속에 정과 드미트리가 3층으로 들이쳤다. 아생은 부하들에게 그들을 막으라 명령하고 4층으로 향했다. 아생의 남은 부하 20여 명은 필사적으로 대항했다. 6명의 부하들이 총을 쏴대는 통에 더 이상의 진입이 어려웠다. 그때 4층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 정연이었다. 진은 눈이 돌아 뛰쳐나갔다. 재영과 정, 드미트리가 필사적으로 엄호 사격을 했다. 덕분에 진은 4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갈 수 있었다. 4층에 올라온 진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벌거벗은 나체의 정연이 처음 보는 오싹한 분위기의 남자에게 잡혀 있었다. 오들오들 떨고 있는 정연이 진의 이름을 애처롭게 불렀다. 호준 씨, 그리곤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크게 외쳤다. 도망가요? 정연이 진을 바라보며 마지막 외침을 뱉는 순간 그녀의 폭부에서 기다란 칼끝이 천천히 비정하게 삐져나왔다. 삐져나왔던 칼이 빠지자 그녀의 피가 붉은 꽃처럼 터졌다. 정연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 순간 진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그의 눈앞엔 정연의 입술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라고 말한 것 같았다. 이성을 잃은 진은 아성에게 무작정 돌진했다. 그때 벽 뒤에 숨어있던 아생이 휘두른 참수도에 진의 목이 잘려나갔다. 머리가 잘린 진을 바라보며 짓는 그의 미소 속엔 살기와 광기가 넘실거렸다. 그도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아기 서린 야차가 돼가고 있었다. 3층에서의 처절한 총격전으로 그들의 마지막 탄창은 텅 비었고 흑사회 조직원들 역시 빈총의 방아쇠만 헛되이 당기고 있었다. 이제 서로의 살과 살이 맞붙는 육탄전이 시작됐다. 정과 드미트리의 싸움 실력도 뛰어났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싸움에 길들어진 조직원들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육탄전의 시작과 동시에 재영은 조직원 중 한 명의 발길질에 나가떨어져 기절하고 말았다. 드미트리는 혼자세 4명을 상대하느라 힘에 부쳤다. 그러나 정은 달랐다. 괴력의 주먹질과 발길질의 상대는 눈알이 터지고 뼈가 부러졌다. 정의의 활약으로 부하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결국 드미트리와 정은 남은 조직원 모두를 격퇴했다. 드미트리는 정을 향해 윙크를 보냈다. 정의 실력을 인정하는 표시였다. 어이없는 미소로 화답하려는 순간 총소리와 함께 그는 어깨에 강한 통증을 느꼈다. 아성이 쏜 첫 발이 정의 오른쪽 어깨를 관통했다. 드미트리가 놀라 정을 감싸려 할 때 아성은 두 번째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불발이었다. 다시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이 발사되지 않았다. 아생은 마룽에게 받은 총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권총을 아성에게 주었지만 불량이었다. 춘식의 총이 다시 한번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아성은 총을 버리고 아생과 함께 4층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다. 아성은 장검을 들고 있었고 아생은 피 묻은 참수도와 함께 다른 손에는 진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아생은 정에게 진의 머리를 던지며 중국어로 말했다. 머리는 예열일 뿐이다. 넌 반으로 찢어서 제대로 죽여주지. 크크크. 그러자 드미트리가 나서며 러시아어로 아생에게 말했다. 내 놈 두목은 저 괴물에게 맡기고 뱀대가리 넌 나를 상대해야 할 거야. 드미트리는 땅에 떨어져 있는 창을 들어 아생을 상대했다. 오른쪽 어깨에 피를 흘리는 정은 왼손으로 검을 들어 아성에게 겨누고 중국어로 말했다. 넌 왼손으로 죽여주마. 드미트리가 먼저 창을 찔러대며 아생에게 덤벼들었다. 아생은 순순히 당하지 않았다. 그 역시 아성의 손에 길러지며 살수로서 무지막지한 훈련을 받은 몸이었다. 드미트리의 창 놀림은 날카로웠지만 아생은 커다란 참수도로 그녀의 맹렬한 공격을 다 막아냈다. 정도 아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정의 검은 아성의 급소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반격해오는 칼날이 정에게 하나, 둘 상처를 남기기 시작했다. 또한 정의 어깨에선 계속해서 피가 흘러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정과 드미트리 모두 열세였다. 아생의 참수도는 점점 무지막지한 공격을 드미트리에게 가했다. 결국 아생의 참수도는 그녀의 창을 부러뜨렸고 결국 그녀는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다. 넘어진 그녀를 향해 아생이 혀를 날름거리며 말했다. 내가 절색을 좋아하는데 내년을 취해야 하나? 죽여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생의 머리에 누군가가 던진 손도끼가 날아와 박혔다. 정신을 겨우 차린 재영이 던진 회심의 한 방이었다. 아생은 출혈된 눈으로 재영을 노려보며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드미트리는 부러진 창을 들고 아생에게 다가와 중국어로 말했다. 내 놈은 내 취향이 아냐. 그리고 그의 가랑이 사이에 부러진 창을 깊이 찔러 넣었다. 사악한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부풀더니 그가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로 인해 가랑이 사이에 박혔던 창끝은 그의 몸을 꿰뚫어 머리 위로 솟았다. 그는 그대로 절명했다. 지긋지긋하게 살아남았던 그 악귀가 드디어 죽었다. 드미트리는 재영에게도 윙크를 보냈다. 그리고 열쇠에 놓인 정을 도와주기 위해 아성에게 향했다. 떨어진 참수도를 들어 아성에게 공격을 가하는 드미트리는 순식간에 몸을 틀며 휘두른 아성의 일격에 오른팔이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 오른팔이 잘려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드미트리의 잘린 오른팔에서 피가 터져나왔다. 터져나온 피는 아성의 눈에 튀었다. 아성의 시선이 흐려졌고 정은 그 틈을 노려 아성의 배에 검을 찔러 넣으려 했다.
하지만 아성은 몸을 돌려 피하며 오히려 그에게 일격을 가해 등에 커다란 상처를 냈다. 재영은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게 서 있었다. 그런 재영을 보고 정이 외쳤다. 아우야, 드미트리 데리고 여길 나가라오. 배 시간 다 됐어요. 날래가라. 하지만 재영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떠난다는 건 죽은 이들을 두고 도망친다는 뜻이었다. 그건 평생 가시처럼 가슴에 박힐 것이다. 재고 말고 할 것 없이 재영은 드미트리의 잘린 손에서 참수도를 떼어 아성을 공격했지만 그의 칼 놀림 한 번에 가슴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팔이 잘려나간 드미트리와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재영의 모습은 본 정은 눈빛이 오히려 또렷해졌다. 정은 검을 내던지고 그대로 뛰어들었다. 아성은 순간 움찔했지만 장검을 들이밀었다. 정은 공격해오는 그의 검을 왼손 바닥으로 받아냈다. 왼손을 뚫고 나온 검의 손잡이를 움켜쥐고 오른손으론 아성의 왼손을 잡아온 힘을 다해 아성의 얼굴을 박치기로 들이받았다. 한 번, 두 번 계속된 박치기에 아성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오른손을 비틀어 정의 손에 박힌 검을 뽑았다. 정의 왼손은 피가 뿜어져 나오며 거의 잘려져 버렸다. 아성은 검을 치켜세워 정의 목에 장검을 박아 넣으려 했다. 더 이상 남은 힘이 없던 정은 눈을 감아 최후를 맞이하려 했다. 하지만 목에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 눈을 떠보니 아성의 몸이 참수도가 박힌 채 반으로 갈라져 있었다. 아성의 뒤엔 피범벅이 된 재영이 서 있었다. 고통에 일그러진 아성의 얼굴은 벌어진 몸뚱이와 함께 괴기스러운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 순간에도 아성은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죽어갔다. 재영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드미트리는 스스로 옷을 찢어 잘린 팔을 지혈했다. 정은 남은 힘을 짜내 재영을 일으켜 부축하며 말했다. 이제 집에 가야지. 처자식 봐야 하지 않겠어. 재영은 멍하니 되뇌었다. 이제 정말로 끝난 것인가? 드미트리, 정, 재영이 내려오자 죽은 대세를 안고 허망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춘식이 보였다. 정은 춘식에게 같이 나가자는 말을 했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공안들이 오고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빠져나가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밖으로 나와 정이 드미트리와 재영을 힘겹게 차에 태웠고 춘식을 불렀으나 여전히 안에 있는 춘식은 대답이 없었다. 공안들의 차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서둘러 빠져나가야 했지만 정은 공안들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가 막차를 출발하려던 때 춘식이 RPG-7 발사기를 들고 나왔다. 춘식은 손짓으로 정에게 빨리 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차가 떠나자 몸을 돌려 다가오는 공안의 차에 유탄을 발사했다. 앞서오던 공안 차량이 폭발하며 불길에 휩싸였고 따라오던 차량도 충격에 뒤집히며 춘식을 덮쳤다. 재영이 정신을 잃기 전 바라보던 룸미러 속 춘식은 그대로 사라졌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